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아침 7시 수련은 첫 번째 수련이 시작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국선도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라는 영상에 이어서 국선도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무엇을 배우고 익힐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련원에서 지도를 하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35년 전에도 들었던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거든요. 요 근래에 다른 곳에서 수련하다 오신 도우님으로부터 들었던 소리입니다. 국선도에서는 가르치는 게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35년 전에도 들었고 그 중간에도 무수히 들었고 또 지금 현재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듣던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다. 국선도에서는 뭐 가르치는 게 별로 없고 배우는 게 없다 라는 그 소리가 왜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선도 수련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비춰드리면 이런 식으로 준비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준비운동 하시다 보면은 내 몸이 이렇게 굳었는지 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앞뒤로 이렇게 안 되는지 하는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운동 15분이 끝나게 되면은 호흡을 하게 되고 그러면 호흡이 내가 이렇게 호흡이 안 내려가는가 호흡이 이렇게 짧은가 하는 것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이 효과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갈등, 번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체험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영어학원, 수학학원에서 배우는 것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35년 전에도 듣고 현재도 듣고 있는 국선도에서는 가르치는 게 또는 배우는 게 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이 시스템적으로 단계적 계단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것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들이 장점에 비해서. 그러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수련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일일이 앞에서 지도할 필요가 없고 번잡스럽게 이제 이 수련 프로그램은 단계적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발자국 올라가면 그 다음 계단 사다리가 놓여져 있고 또 그 다음 사다리가 놓여져 있고 이렇게 그때그때 지도를 하지 않아도 돼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에서 또는 여타 어떤 수련법에서 그때그때 이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는 것을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닦는다 그런 것들을 수습이라고 하고 머리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몸으로 하는 것들 구분이 되지요. 학습이 수업과 수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 학업과 학습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배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분한테 대려 물었습니다. 그렇게 배우는 게 하나도 없고 가르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도우님께서는 검은 띠까지 4년 이상을 잘 하시는지요? 여쭤보면 그냥 배우는 것은 없었는데 보기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배운 건 없고 이런 학업과 학습, 수업과 수습 이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죠. 국선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렸을 때는 머리의 영역은 적고 가슴의 영역이 크고요. 그 다음에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과 학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영역이 커지고 그 다음에 가슴의 영역이 적어진다는 거죠. 어른이 되면서 이런 데서 머리가 커지니까 분석적이 되고 분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앞에서와 같은 국선도에서는 배우는 게 없고 가르치는 게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수련을 통해서는 수습과 수업으로서 몸으로 하는 거죠. 몸으로. 그래서 뭐 가르치고 머리로 지식적인 것보다는 몸으로 해서 터득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단전 행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머리는 적어지고 영역은 적어지고 가슴의 영역이 넓어져서 존재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련 프로그램으로 흘러가도록 돼 있는데, 여기 나오는 소리가 아까 학습 학업에서 수업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선도에서는 몸으로 한다 그랬죠. 수업과 수습으로 체지체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체지체능이다. 그럼 몸으로 알고 몸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신에 대한 성찰의식, 그 다음에 참나, 진화, 빈, 그 다음에 에고로스, 그 두 번째 삶과 일에 대한 소명의식, 가치, 의미, 이런 성찰의식과 소명의식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국선도 수련을 통해서, 수업과 수업을 통해서. 이거는 국선도에서 육체적인 단계에서 한다는 정각도 단계에서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네 번째 타인에 대한 공감의식, 그 다음에 소속한 조직, 지역에 대한 공동체의식,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단계에 이어서 하는 정신적인 단계라고 하는 통기법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기법에서는 천인상규라고 해서 임독을 유통하는 것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즉 하늘과 내가 소통하는, 대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천머리의 어떤 영역과 하단전의 현면의식과 잠재의식을 통합을 시키겠다. 즉 겉마음과 속마음을 통합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임독유통이니까요. 하늘과도 소통을 하는데, 대자연과도 소통을 하는데, 이런 공감의식, 연결이 왜 사람과 사람과는 안 되겠느냐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의식, 또 조직과도 또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공감의식, 공동체의식은 통기법에서 터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세상 우주에 대한 초월의식. 이거는 이제 선도법, 정신과 육체가 합일되어진다는 선도법의 영역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선도에서는 터득을 하고 배우고 터득할 수 있다. 또 가르친다고 하는 것보다 터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체지체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선도에서는 이립보다는 행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한다. 몸으로 하고 몸으로 알고 몸으로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국선도에서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없죠. 어떻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몸으로 터득하는 거니까 수업 수습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다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선도의 시스템적인 수련 방법을 통해서 학습과 학업을 넘어서 수습과 수업을 통해서 최적화, 즉 균형 감각과 조화 감각을 이룰 수 있다면 최적화가 되거든요. 오늘은 우리 국선도 과천수련원의 수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